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세 자매가 모두 한국인과 결혼하다니요.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자매들이 각자 다른 시기에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제 이름은 소피.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성격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계획했죠. 그런데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제 여행 플래너에는 한국 정착이 없었어요. 두 언니들은 이미 한국인과 결혼했어요. 첫째 클레어는 교환학생으로 지훈을 만났고, 둘째 마리는 서울 파견 근무 중 민기를 만났죠. 가족 모임에서 자연스레 한국어가 섞여갔어요. 단순히 언니들을 보러 한국에 온 것뿐이었는데 아버지의 병원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아버지 간 이식 수술이 필요해요. 의사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프랑스에서 보내온 소피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운명이라는 것이 있나 봅니다. 세 자매가 모두 한국인과 결혼하게 된 확률이 얼마나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소피님은 아버지의 병원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제 소피님의 한국 사랑 이야기 과연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파리에서 태어난 소피 듀부아예요. 29살이고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색채 감각이 뛰어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세 자매인데 제가 가장 막내예요. 첫째는 클레어, 둘째는 마리예요. 저희 가족은 전형적인 프랑스 가정이었어요. 주말마다 가족 식사는 절대 빠지지 않았죠. 아버지는 대학 교수셨고 어머니는 약사셨어요. 양쪽 가족 모두 대대로 파리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매들 중 둘은 이제 한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인과 결혼한 두 언니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해요. 첫째, 언니 클레어는 대학 교환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1년 과정을 밟았어요. 언어학을 전공하던 언니는 한국어에 푹 빠져 있었죠. 그곳에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통해 지금의 형부 지훈을 만났어요. 지훈 형부는 건축학과 학생이었는데 프랑스 건축에 관심이 많았대요. 언니는 종종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주며 가까워졌어. 처음엔 단순한 언어 교환 파트너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대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고 파리로 돌아온 언니를 위해 지훈 형부는 매주 편지를 보냈어요. 결국 1년 후 지훈 형부가 파리로 유학을 왔고 둘은 다시 만나게 됐어요.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지금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훈 형부는 이제 유명한 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언니는 대학에서 불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둘째 언니 마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마리는 프랑스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다가 서울지사로 3년 파견 근무를 오게 됐어요. 언니는 항상 모험심이 강했지만 그때는 불안했대요. 처음엔 정말 두려웠어. 한국어도 몰랐고 혼자 타지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 그런데 회사에서 마케팅팀 민기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대요. 민기 형부는 유창한 프랑스어 실력으로 마리 언니의 한국 생활을 도와줬어요. 주말마다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주고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려줬대요. 파견 근무가 끝나갈 무렵 둘은 서로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결국 나는 프랑스 본사에 사직서를 내고 한국에서 새 직장을 구했어. 지금은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로 일하며 민기 형부와 강남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2명의 한국인 사위를 맞이하게 됐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딸들이 먼 나라로 떠나는 것에 걱정이 많으셨지만 점차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김치찌개의 맛에 푹 빠지셨고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 매일 밤을 새우셨죠. 명절 때마다 한국 요리가 식탁에 올라왔고 집에서 한국어 인사말이 오갔어요. 두 형부가 프랑스에 방문할 때마다 가족은 더 끈끈해졌어요. 언니들은 매년 저에게 한국 방문을 권했지만 저는 바쁜 일을 핑계로 미루기만 했어요. 사실 제가 가진 한국에 대한 지식이라곤 KPOP과 한식 그리고 언니들의 이야기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작스러운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가 간경화 진단을 받으셨대요. 처음엔 심각한 줄 몰랐어요. 아버지는 항상 건강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상태는 빠르게 악화됐고 결국 의사는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장기 이식 대기 시간이 길어 최소 2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2년을 버티실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두 언니는 곧바로 한국에서 치료받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소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훌륭해. 장기 이식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이야. 클레어 언니는 서울의 큰 병원들을 조사했고, 마리 언니는 의사들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서울 아산병원은 생체 간이식 수술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여기선 가족 간 이식이 가능하고 대기 시간도 짧아. 비용도 프랑스보다 훨씬 저렴하대. 하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의료가 정말 그렇게 좋을까? 미국이나 유럽의 병원이 더 선진화되었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프랑스 의사도 한국 가지 말라고 했어. 낯선 나라에서 대수술을 받는 게 위험할 수도 있대.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제 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언어도 모르는 나라에서 아버지가 수술을 받는다면 제가 도울 수 있을까 불안했어요. 게다가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가야 한다는 것도 큰 결정이었죠. 하지만 두 언니가 보내준 자료들을 보니 한국의 의료 기술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장기 이식 성공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환자 케어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어요. 결국 가족회의 끝에 우리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6개월 휴직을 신청했고 어머니는 약국 일을 동생에게 맡겼어요. 아버지, 한국에서 치료받으면 빨리 나으실 거예요. 언니들이 다 도와줄 거고 제가 옆에 있을게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너희를 믿는다. 한국에 가보자.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걸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두 언니와 형부들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지훈 형부는 구급차를 미리 준비해 놓았고 바로 서울 아산병원으로 향했어요. 걱정 마, 소피. 여기는 세계 최고의 병원이야. 아버지 금방 좋아지실 거야. 병원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호텔 같은 로비와 깨끗한 시설이 눈에 띄었죠. 프랑스 병원의 오래된 건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외국인 환자를 위한 통역사가 배정되었고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이곳에선 외국인 환자들도 불편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 가족은 VIP 병실을 배정받았는데 호텔 스위트룸 같았어요. 아버지는 곧 여러 검사를 받기 시작했고 저는 병원 주변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어요. 놀랍게도 병원 근처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었어요. 카페, 식당, 심지어 작은 공원까지 있었죠. 언니들은 교대로 아버지를 돌봤고 저는 주로 야간에 병실을 지켰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밤늦게도 회진을 돌며 아버지 상태를 체크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간호사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아버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살폈어요. 그 중에서도 진혁 간호사는 특별했어요. 그는 남자 간호사였는데 정말 프로페셔널했죠.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좀 놀랐어요. 프랑스에선 남자 간호사가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뒤부아 씨. 저는 김진혁 간호사입니다. 앞으로 아버님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진혁 씨는 간단한 프랑스어 인사말로 시작했어요. 그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죠. 프랑스어를 배우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외국인 환자분들을 위해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진혁 씨는 아버지에게 모든 검사와 치료 과정을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뒤부아 선생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돌봐드릴게요. 이 병원은 간이식 분야 세계 최고예요. 그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아버지도 점차 안심하기 시작했고 저도 조금씩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어느 날 진혁 씨는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떠세요? 많이 불편하시죠? 아니요. 생각보다 적응이 빠른 것 같아요. 다만 언어가 가장 큰 문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병원에서 쓰는 간단한 표현부터 알려드릴까요? 그날부터 진혁 씨는 매일 저에게 한국어 표현 하나씩을 가르쳐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물 주세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했죠.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지만 그의 차분한 설명 덕분에 조금씩 배울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수술 날짜가 다가오면서 저희 가족은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한 기증자로 저와 언니들 중에서 마리 언니가 선택됐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병원 정원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진혁 씨가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소피 씨? 긴장돼요. 모든 게 잘 될까요? 걱정 마세요.
이 병원에서 수천 번의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왔어요. 교수님들은 세계 최고예요. 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있었어요. 사실 수술보다 더 걱정되는 건 아버지가 회복하신 후에요.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대로 관리가 될까? 그리고 저는 다시 언니들과 떨어지게 되고 진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에 좀 더 오래 머무르는 건 어떨까요? 회복 기간 동안이라도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한국에 더 오래 있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수술은 8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주치의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이세요. 그 순간의 안도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죠. 아버지와 마리 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는 진혁 씨의 도움으로 그들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마스크와 가운을 입고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창백했지만 평화로워 보였어요. 진혁 씨는 회복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앞으로의 관리 방법도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비부아 선생님은 정말 강하세요. 회복도 빠를 거예요. 그의 말대로 아버지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회복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했죠. 2주 후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마리 언니도 퇴원했어요. 저는 병원 근처 작은 아파트를 임시로 얻어 아버지를 돌볼 수 있게 됐어요. 클레어 언니의 집은 병원에서 멀었지만 마리 언니네는 비교적 가까워서 자주 방문했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타는 법, 음식 주문하는 법, 간단한 인사말까지. 진혁 씨는 종종 퇴근 후에 우리 가족을 찾아와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해 주었어요. 그의 관심과 배려는 직업적 의무를 넘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진혁 씨가 저희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한국 음식 중에 아직 못 드셔본 것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진혁 씨는 우리를 한강 근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삼겹살이 정말 맛있어요. 바비킴 스타일로 고기를 구워 먹는 한국 전통 방식이에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고 신기한 체험이 시작됐어요. 진혁 씨는 능숙하게 고기를 구워주며 한국의 식사 문화를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가 중요해요. 이렇게 모여서 고기 구워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게 가족의 중요한 시간이죠. 아버지는 한국 소주를 조금 맛보셨고 저는 생맥주에 도전했어요. 건배! 비부아 선생님의 건강을 위해 그날 밤은 정말 특별했어요. 우리 가족과 진혁 씨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고 떠들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소피, 그 간호사 청년이 마음에 드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친절한 분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사실 부정할 수 없었어요. 진혁 씨의 따뜻한 배려와 진심 어린 관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어요. 의사는 회복 속도에 놀라워했죠. 비부아 선생님의 회복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대로라면 예상보다 빨리 프랑스로 돌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기뻐해야 할지 아쉬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아버지가 건강해지는 건 정말 다행이었지만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특히 진혁 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우리는 병원 밖에서도 자주 만나게 됐어요. 진혁 씨는 서울의 아름다운 장소들을 소개해 주었죠. 경복궁의 웅장함,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함,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까지.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오래된 궁궐 바로 옆에 초고층 빌딩이 있죠. 진혁 씨는 문화해설사처럼 서울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주말이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워나갔어요. 어느 날 가족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리 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한국인 사위 컬렉션인가 봐. 소피까지 한국인을 만나면 정말 운명이네. 모두가 웃었지만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직 진혁 씨와 우리 관계를 정의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장난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겠어. 어머니도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지셔서 매일 밤 태블릿으로 시청하셨어요. 프랑스 돌아가도 한국 방송 볼 수 있게 해줘야 해. 지금 보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한국 문화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두 형부는 진혁 씨에게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지훈 형부는 자주 그를 불러내 이야기를 나눴죠. 나중에 알고 보니 형부들이 진혁 씨를 심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피, 진혁이 정말 진지한 친구야. 너에 대해 많이 물어보더라. 마리 언니도 거들었어요. 그 사람 눈빛 봤어? 너 볼 때마다 완전 반짝반짝해. 언니들, 그만해요. 우린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퇴원하고 약 2달이 지났을 때 의사는 프랑스 귀국 허가를 내렸어요. 이제 충분히 회복되셨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지만 위험한 상황은 지났어요. 우리 가족은 귀국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진혁 씨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용기를 내서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말했어요. 진혁 씨, 아버지가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도 된대요. 다음 주에 출국하기로 했어요. 진혁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건강하게 회복되셔서. 우리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소피 씨도 함께 가시는 거죠? 네, 제 직장도 있고 원래 계획대로라면요. 다시 침묵이 이어졌고 진혁 씨는 깊은 숨을 내쉰 후 결심한 듯 말했어요. 사실 소피 씨가 한국에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소피 씨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진혁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나비 모양 브로치가 있었어요. 이건 제 어머니가 소중히 간직하던 브로치예요. 소피 씨를 위한 선물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지만 이런 귀중한 걸 저에게 소피 씨가 프랑스에 돌아가도 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시 한국에 와주셨으면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혁 씨의 마음도 그리고 제 마음도 사실 저도 진혁 씨를 많이 생각했어요. 떠나기 싫은 마음이 커요. 우리의 첫 키스는 그날 한강공원 벚꽃 아래에서 이루어졌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완벽한 순간이었죠. 그 후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만났고 진혁 씨는 제게 진지한 제안을 했어요. 소피, 프랑스로 돌아가서 일을 정리한 후 한국으로 다시 오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걱정하자 진혁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서울엔 프랑스 패션 브랜드들이 많아요. 소피의 경력이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3개월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고 그동안 매일 화상통화를 하기로 했어요.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가 놀랍게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더라고요. 뻔한 결말이었지. 너희 둘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느낌이 왔어. 아버지는 기쁜 듯 말씀하셨어요. 내가 3번째 한국인 사위도 얻게 되다니. 아버지, 아직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모두가 웃기만 했어요.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혁 씨가 정말 제 운명의 사람일까?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불안하고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죠. 세 자매가 모두 한국인과 연결되는 운명적 패턴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우리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걸까? 때로는 운명이 가족 단위로 찾아오나 봐요.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바로 직장 상사를 만나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이해해 주었고 서울지사로의 파견 근무 가능성까지 제안해 주었어요. 마침 서울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될 예정이었어. 소피, 내가 맡아주면 좋겠어. 3개월이라는 약속된 시간보다 훨씬 빨리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됐어요. 이번엔 불안함 대신 설렘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죠. 진혁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피, 정말 왔네요. 꿈만 같아요. 네, 돌아왔어요. 이번엔 오래 머물 예정이에요. 그날 저녁 진혁 씨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어요. 남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마법 같았죠. 소피, 우리 세 자매의 한국인 남편 이야기가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아요. 진혁 씨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울에 다시 정착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프랑스 패션 브랜드의 한국지사에서 일하며 새로운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가고 있었죠.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 장벽, 다른 업무 문화, 음식, 날씨까지. 하지만 언니들의 도움과 진혁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한국 생활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제가 살던 원룸은 강남에 있었는데
마리 언니네 집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거리였어요. 클레어 언니네는 조금 멀었지만 주말마다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세 자매가 같은 나라에서, 그것도 고향이 아닌 곳에서 함께 사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진혁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1년이 지난 후 그는 제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며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제 대답은 정해져 있었죠. 소피, 당신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싶어요. 결혼해 주실래요? 네. 진혁,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두 언니들은 제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어요. 드디어 세 자매 모두 한국인 남편이네. 우리의 결혼식은 한국과 프랑스 문화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행사였어요. 진혁이, 가족은 전통 한복을 입었고 우리 부모님은 프랑스 정장을 차려입으셨죠. 결혼식 후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의 푸른 바다와 오름은 정말 아름다웠죠. 결혼 후 우리는 마포구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놀랍게도 세 자매 모두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살게 되어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클레어 언니네는 서초구에, 마리 언니네는 강남구에, 그리고 우리는 마포구에 정착했죠. 세 자매의 한국인 남편들은 서로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지훈 형부, 민기 형부, 그리고 진혁은 매달 형부 모임을 가졌죠. 우리 셋이 맥주 마시면서 프랑스 자매들 이야기를 해. 서로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 진혁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3명의 한국인 남편들이 프랑스 안의 사용설명서를 공유한다고 생각하니 재밌었거든요. 우리 세 자매도 정기적으로 자매 데이를 가졌어요. 한국 생활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죠. 한국어 존댓말이 아직도 어려워. 시어머니께 실수로 반말했다가 진땀 뺐어.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완벽하게 배울 때까지 매주 가르치셨어. 진혁 어머니는 내가 프랑스 요리를 해주면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고.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웃고 울었어요. 같은 상황에 처한 언니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한국에서 프랑스인 신부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더 많은 도전이 필요했어요. 언어는 가장 큰 장벽이었죠. 일상 대화는 가능해졌지만 깊은 대화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특히 시댁 어른들과의 대화에서 미묘한 뉘앙스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식문화의 차이도 컸어요. 매일 아침 빵과 커피 대신 밥과 국을 먹는 건 처음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지켜야 할 예절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았어요. 처음 설날에 세배할 때 너무 긴장해서 인사말을 다 잊어버렸어. 하지만 우리 세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런 문화적 장벽을 하나씩 극복해 나갔어요. 결혼 2년째, 저는 첫 아이를 가졌어요. 한국과 프랑스 혼혈 아기를 갖는다는 생각에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우리 아이는 어떤 언어로 자라게 할까요? 진혁에게 물었을 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두 언어로요. 소피는 프랑스어로, 저는 한국어로 말해줄게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독특한 출산 문화를 경험하게 된 거죠. 37일 산 후 21일 동안 친정어머니가 한국까지 오셔서 저를 돌봐주셨고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끊임없이 끓여주셨어요. 우리 딸 에밀리는 한국과 프랑스의 이름을 모두 가졌어요. 한국 이름은 김아율, 프랑스 이름은 에밀리. 놀랍게도 세 자매 모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갖게 됐어요. 클레어 언니는 아들 레오, 마리 언니는 딸 소피아를 낳았죠. 세 자매의 아이들은 사촌이자 친구가 되어 함께 자라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프랑스와 한국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특별한 세대가 될 거야. 다문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풍요로운 경험이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김치와 바게트를 동시에 사랑하고 한글과 프랑스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어요. 명절에는 한복을 입고 세배를 하고 크리스마스에는 프랑스 전통 디저트를 먹어요. 4가지 언어 한국어, 프랑스어, 영어, 그리고 아이들만의 언어가 우리 가정에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갔어요. 가끔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우리 다문화 가족에게 친절하고 열린 마음을 보여줘요. 외국인이라서 특별 대우받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완전한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어. 그럴 때마다 세 자매가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 큰 힘이 됐어요. 우리는 서로에게서 다문화 가정으로서의 강점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됐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이 충돌할 때도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더 넓은 시야와 이해심이 생겼거든요.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해. 어느 한쪽만 고집하면 모두가 힘들어져.
이제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는 저는 서울을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철 노선도를 완벽하게 외웠고 김치찌개도 꽤 맛있게 끓일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프랑스가 그립고 부모님을 자주 보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화상통화를 자주 하고 1년에 한 번은 가족 모두가 프랑스를 방문해요. 아버지는 간 이식 후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오히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열렬한 팬이 되셨어요. 내가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프랑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녀. 운명이 어떻게 우리 세 자매를 모두 한국으로 이끌었는지 가끔 생각해요. 세 자매가 모두 한국인과 결혼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믿기 힘든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의 현실이 됐어요. 우리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할 테니까. 한국에서의 제 삶은 예상치 못했던 선물이에요. 때로는 도전적이지만 그만큼 풍요롭고 의미 있는 여정이죠. 진혁과 나, 그리고 에밀리는 이제 작은 다문화 가족으로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쓰여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모험이 기다리고 있겠죠. 여기까지 프랑스 출신 소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운명이란 정말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세 자매가 모두 한국인과 결혼하게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아버지의 병원이 아니었다면 소피 씨는 한국과 인연을 맺지 못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진혁 씨와도 만날 수 없었겠죠. 때로는 힘든 시련이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제 소피 씨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고 3명의 아이를 키우는 행복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문화가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인생이 바뀐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의 명절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